안녕하세요.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전남대 사회대 미담TV. 오늘은 나주혁신도시의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인 한전 KDN 재직자 사회대 행정학과 졸업 동문을 모시고 한전 KDN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한전 KDN이라는 공공기관에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취업 그리고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옆에 한전 KDN 재직자이신 행정학과 졸업 동문께서 와 계신데 오늘 저희가 수요일 날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후 6시까지 회사 내에서 본인의 업무를 하시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1시간 넘게 학교로 이렇게 달려오셔서 오늘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데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고 또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 잘 시청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영상 중간중간에 한전 KDN에 대한 소개나 아니면 우리 동무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정보들을 또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또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 옆에 계신 우리 한전 KDN 재직 동무님 소개를 제가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동무님께서는 행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지금 한전 KDN의 전략기획처? 전략혁신부. 네, 전략혁신부. 네, 요즘 워낙 부서 이름이 어려워서 대학과는 부서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혁신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본사 전략혁신부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어떤지 한번 우리 동무님이 직접 자기 소개를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개는 직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전 KDN 전략혁신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아연 직원이라고 합니다. 네, 직원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보통 기업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그 직급이 뭐 주임으로 시작을 하든지 대리로 시작하든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붙던데 직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한전 KDN은 그러면 혹시 입사하시면 뭐 첫 직급이 직원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직원 다음에 직원 다음에 주임, 그리고 대리, 그 다음에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부장 다음에 사장인가요? 부장 다음에는 이제 처장, 다음에 본부장, 그 다음에 사장님 이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입사한 지가 지금 얼마 정도 되셨죠? 제가 12월 12일에 입사를 해서 지금 약 4,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반년도 안 됐네요. 네. 네. 본사에 계신데요. 전략기획처? 전략혁신처. 기획처의 전략혁신부.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획처의 전략혁신부입니다. 예. 이따가 조직도를 띄워드릴 테니까. 네. 기획처의 전략혁신부에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입사하신 6개월 됐고요. 작년 12월에 입사하셨고요.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현재 전략혁신부에서 혁신 파트를 맡고 있고 업무는 공공기관 혁신 및 경영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특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 뭐 정책을 펴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들이 취업 준비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취업 준비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 업무를 하시는지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매년마다 혁신 가이드라인은 정부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혁신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은 그 정책을 이행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혁신 정책을 우리 회사 실정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혁신 계획을 세우고 그 정책을 이행할 수 있을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저희 회사의 대국민 아이디어 혁신 공모전이라고 공모전 등을 이제 실시를 해서 보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요약을 해보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준 공공기관 혁신안에 근거해서 각 공공기관이 어떻게 그런 혁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걸 현재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부서에서 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게 자신의 기관에 맞는 그런 혁신안을 세워서 또 실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에 어떤 공모전인지 그 부분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편집하면 되니까. 네. 그 약간 이제 네 개의 주제로 이제 작년에는 좀 진행이 됐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적극 행정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의 키 아젠다 그 네 가지 분야와 관련해서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공모전을 했었는데 이거 네이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네. 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네. 그러니까 찾아진 걸 보고 말로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넣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방금 전까지 말씀해 주신 것만 영상으로 쓰고 이제 배경 그 뒤에 이제 이미지로 제가 공모전 작년에 했던 공모전 뭐 그런 것들 영상 찾아서 네. 쓰면 되니까요. 최근에는 이제 올해는 아직 안 비전 했죠? 네, 올해는 아직 안 했고 그러니까. 계획 중에 있고 최근에는 비전 위크라고 행사를 하나 하긴 했었는데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도 했었고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파트가 그 전략 파트이다 보니까 혁신 파트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럼 혁신 파트에 그 본인이 하고 계신 업무가 혁신 관련된 업무인데 네. 그러면 주로 이제 뭐 당연히 민원 업무라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고객이 국민이 아니라 환전이라든지 발전사라든지 이제 전력 그룹사나 협력사이다 보니까 민원 업무는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민원 업무를 하시진 않으시고? 네, 그렇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국민이 이제 궁금해하시면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 연락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민원 업무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표현이 이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동무님의 주요 고객은 내부 고객이겠네요. 내부 고객. 그러니까 기관 내 이제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유관된. 네, 부서.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요 고객은 한전, 네. 네. 한전일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을 돕거나 경영진이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갈지를 이제 돕기 위해서 업무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동무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더 궁금하시다면 한전 KDN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를 보시고 또 그 조직도 내용이나 사업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우리 동무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사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 나주 혁신도시 본사 굉장히 궁금해들 하세요. 네. 특히 이렇게 조직이 지방이나 지역마다 이렇게 잘 분산되어 있는 공공기관 한전이라든가 한전
계열의 에너지 공기업들을 공공기관들을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겠는데 본사에 계시다 보니까 근데 한전 KDN이 본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 본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사에 어떻게 입사하면 본사에게 배치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한전 KDN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KDN이라는 회사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지 구체적으로 KDN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한전 KDN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력계통 전 과정에 있어서 이제 IT,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력계통이라는 게 발전, 송변전, 배전, 판매 등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등을 저희가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관리하고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잠깐 다시 생각해 보면 IT 회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중간에 IT나 ICT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고 특히 네. 이제 전력계통 부분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전 KDN은 IT 회사인가요? IT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비전 자체도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에너지 ICT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ICT 공기업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래 전에 한전 KDN에 대해서 알 때는 또 알게 됐을 때는 한전 KDN 하면 그 한국전력공사 계열사기도 하지만 우리 각 가정이나 이 전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곳으로 네. 알고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인 제가 한전 KDN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도로 지나가다 보면 도로 중간중간에 한전 KDN이라고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고 무슨 네모난 박스 같은 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한전 KDN은 저런 시설을 관리하는 곳인가 인프라를 관리하는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IT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하지 않나? 라는 궁금증이 드는데 혹시 그런 그런 분야도 계속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IT 쪽을 더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시설물 관리도 하고 있으면서 자체적인 이제 솔루션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상이 한국전력공사. 네, 대표적으로 네. 한국전력공사가 있고 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한국남동발전이라든지 그런 발전 공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요즘에는 이제 에너지 특히 이제 전력 에너지 발전 산업이 민간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혹시 그런 민간 기업들도 한전 KDN에서 고객사로 이런 IT 또는 ICT 서비스를 제공하시는지? 네, 그 최근에도 그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맺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민간 기업과도 이제 여러 가지 협약이나 업무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한전 KDN은 어떤 전력 산업, 네, 전력 공급 산업이라고 표현할까요? 발전 산업도 포함이 되겠죠. 네. 이 전력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가장 앞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한전 KDN이 그냥 한전 계열사가 아니라 전력 에너지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 아주 특화된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IT,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공이 행정학이신데 뭐 IT나 ICT 쪽으로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관련된 경험이 있으셔서 한전 KDN에 지원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은 관련된 경험은 전무하다시피 했고요. 네. 관심은 아무래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다 보니까 AI나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게 앞으로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래가 이제 미래가
밝은? 미래가 밝은? 뭐 유망한 장래성이 있는. 미래가 유망한 이제 산업 쪽이라 생각해서 아무래도 한전 KDN이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입사하실 때 뭐 흔히 공공기관은 사무직이나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사무직군으로 네. 입사 지원을 하셔서 이제 취업을 하신 상황일 텐데 혹시 그럼 함께 입사하신 분들이나 뭐 사무직군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뭐 IT나 이런 쪽에 소양이라든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이제 본인처럼 뭐 굳이 IT나 ICT 쪽으로 잘 모르더라도 취업 준비하거나 입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관련된 개념이나 역량이 없더라도 입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관련된 용어를 숙지하고 이제 ICT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또 입사 지원 과정, 또 채용 전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꼭 사무직군으로 지원하신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 IT,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라고 해서 그쪽 지식이 풍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알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소양으로 대학생활 동안 갖추고 계시다면 더없이 좋겠다. 네. 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전 KDN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현직자시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공기업, 공공기관 재직자시기도 한데요. 원래 처음부터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대학생활 동안 혹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행정학과에 진학한 이유가 경찰 공무원을 하고 싶어서였는데요. 1학년 1학기 때 잠깐 공부를 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이 분야는 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뒀고요. 이제 1학년 동안 잠깐 방황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대외 활동을 조금 열심히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대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3, 4학년 때는 교내 취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NCS 인강이나 그런 수업들을 듣고 나서 공기업에 막연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을 찾아보던 중에 한전이나 아무래도 한전 계열사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고 졸업하고 나서부터 NCS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경찰 공무원을 처음 타인출 목표로 삼으셔서 네. 대학을 진학을 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져서 다른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공공기관 취업 준비 시작을 하신 건데 그 중간에 뭐 대외 활동 같은 걸 되게 좀 대외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대외 활동을 하셨는지 혹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교내에서는 대학 입학 전형 자문단 활동을 2년 동안 했었고 사회과학대학 알림이도 2번 활동을 했었고 전공 알림이? 네. 그 전공 알림이도 네. 했었고 그리고 버디 프로그램이라고 해외 교환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습니다. 일단 교내에서는 이 정도. 국제협력본부에서 교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응을 도와주는 도우미인 버디 프로그램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혹시 어떤 대외 활동을 하셨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학교 밖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 봉사를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봉사 단체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었고 거기에서는 본부장 역할도 맡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스코에서 진행하는 상상교사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포스코와 관련된 그런 홍보나 그런 교육 등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사활동에 연계된 어떤 기업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또 봉사단체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대외적인 활동, 교회 활동으로 하셨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런 처음부터 공공기관 취업을 생각을 하고 그런 대외 활동을 하신 건 아니네요. 네, 그냥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활동들을 하신 게 뭐 입사 지원 과정에서 도움이 되거나 뭐 취업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거나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떠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역량이 있다라고 썼으면 그에 대한 근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들 때 이러한 대외 활동을 이제 적음으로써 아무래도 근거에 대한 확신 같은 거를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계속 말씀하세요. 면접에서도 이제 아까 자소서와 비슷한 것처럼 면접에서 저는 이러한 역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시절 약 2년간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얻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뭐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근거를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는 이게 뭐 취업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진 않았겠죠. 네. 알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채용 전형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진입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대외 활동들을 활용을 해서 자신을 어필하는데 활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한 게 졸업을 하고 나서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진행한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주로 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이제 워낙에 저희 학교 교내 취업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3, 4학년 때는 이제 들을 수 있는 NCS 강의도 많았고 이제 면접 준비 프로그램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을 이제 조금씩 들으면서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취업 진로 프로그램들, 공공기관 준비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많이 참여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전공이 행정학이니까 네. 행정학 관련된 수업이나 또 전공 공부도 하셨을 것 같고 또 전공 본인의 주전공인 행정학 외에 혹시 뭐 다른 수업이라든가 전공 교과목을 배우신 건 어떤 게 있었나요? 이제 행정이 경영과 이제 경제와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정책과도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과목을 들었는데요. 생각나는 건 이제 첫 번째로 경영학 원론, 두 번째로는 마케팅 관리론, 뭐 세 번째로는 미시경제 이론이랑 뭐 회계 원리 등이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행정학 전공 과목 외에도 행정학 전공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소위 말하는 행정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뭐 경영 경제 교과목 그리고 법과 관련된 교과목 이런 것들을 수강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입사 지원서에 작성을 하죠. 네, 입사 지원서에 이제 작성을 하는데 학점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학점을 적지는 않지만 이제 지원하는 분야에 관련된 어떤 학교 교육을 받았는지 네. 또 직업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입사 지원 당시 작성을 하도록 보통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할지 고민하시거나 선택하실 때도 한 번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본인이 수강했던 과목들 어떤 내용들로 잘 연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면 자격증이나 아니면 공인외국어 시험처럼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고 또 입사 지원 조건이거나 우대사항이기도 하잖아요. 네. 공공기관 취업 준비하시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시거나 뭐 준비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토익 880점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대부분의 공기업들도 그렇겠지만 토익이 850점 이상이어야 영어 부분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사 능력 시험 1급이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더 획득한 건 토익 스피킹 IH 등급입니다. 사실 스피킹 자체가 가산점이나 우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스피킹을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원래는 제가 한국어 능력 시험에 계속해서 응시를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3-4번 정도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이럴 거면 차라리 회화 능력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토익 스피킹에 도전해보자 해서 토익 스피킹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토익 스피킹 점수 또는 그 회화 능력에 대해서 좀 어필하고자 해당 시험에 응시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격증을 취득하시지 못했지만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이나 또는 뭐 향후 사회 진출에 좀 활용을 하고자 취득을 준비하신 건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이제 한정 KDN이 AI나 데이터와 관련된 ICT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채용 시즌이었어서 필기 시험만 응시를 했었고 필기 시험만 응시를 하려고 했었으나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은 이제 못하셨지만 네. 뭐 사실 취득을 못했어도 취업한 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전 KD라는 회사의 어떤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해당 자격증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게 사실 되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네. ICT, IT 서비스를 관련된 회사들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 관련된 자격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함께 입사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기술직이 아니라 사무직 네. 분 쪽에서 좀 이거는 보통 사무직분들이 취득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한국사라든가 커마리아당 이런 거 말고 좀 특별한 자격증이나 아니면 좀 눈에 띄는 자격증 있었나요? 사실은 자격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한정 KDN 인턴을 하신 분들이 많이 채용이 이제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무님은 인턴을 따로 경험하셨는지? 이제 한정 KDN에서 인턴을 하지는 않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현장 실습을 6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한전 KDN은 아니지만 직무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한 공공기관에 입사 지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민간기업, 일반 기업도 지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기업들에 입사 좀 하셨는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원 공고가 뜨는 대로 대부분 다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 상반기 때는 한국전력공사를 서류 지원을 했었는데 2022년 상반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토익이 800점 언저리에 있어서 서류를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유명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라든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한국에너지공단, 포스코, 한국전력기술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했었는데 대부분 전력과 관련된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공기업에 지원을 했었어요. 여러 공공기관에 입사 지원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필기 전형에 합격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필기 전형에 탈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취업준비생들이 뭐 다 그런 경험을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모든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이 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에도 합격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필기 전형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뭐 준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회사를 이제 예시로 들어보면 NCS 전형과 전공으로 이제 시험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NC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유형이 아니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하는 스터디 하나랑 월요일, 목요일에 하는 스터디 하나 이렇게 스터디 2개를 진행해서 억지로라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억지로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에만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스터디에서 논의한 내용이나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한정 KD에는 경영, 경제, 법, 행정 이렇게 4가지 과목을 보는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도 보고 법은 이제 직접 법 문항을 이제 찾아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노트북에 계속 쓰면서 이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전공만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에도 입사 지원을 해보시고 필기 전형에 참여해보시고 했을 텐데 네. 한전 KDN의 필기 전형과 다른 공공기관의 필기 전형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별로 필기시험 유형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뭐가 어떻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과목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은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여러 필기시험을 봤었는데 과목이 하나거나 전공이 하나거나 2개인 시험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이 필기 시험에 과목이 많이 있을수록 난이도가 과목 수가 적은 거에 비해서는 더 낮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팁이라면 팁일 수도 있겠네요. 그 한전 KDN 필기 전형 얘기를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다른 공공기관들하고 그러니까 사실 왜 내가 합격을 했을까 필기 전형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딱 뚜렷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답변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내가 여기 준비할 때는 뭐 이런 부분을 더 좀 초점을 맞춰서 했다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한정 KDN을 하반기에 지원해서 NCS 실력이 좀 높은 상태에서 필기시험에 응시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한정 KDN에 지원할 당시에 NCS 비중이 60%였고 전공 비중이 40%여서 아무래도 NCS를 이제 여러 번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NCS 시험을 좀 더 많이 공부한 시간이 많았고 네. 또 시험에 응시해본 경험이 있었던 게 상반기에 있었던 게 하반기 때 실제로 한정 KDN 필기전에 합격을 하고 또 뭐 다른 공공기관들 필기전에 합격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으로 들어가면 이제 면접 전형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한전 KDN의 면접 전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크게는 3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1차 면접으로 PT와 이제 면접을 같이 하고 두 번째로는 AI 면접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종합 면접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일단 단계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첫 번째 단계부터 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10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되는데 특정 장소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1분간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빈 종이에다가 본인의 생각과 이제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에 그 종이를 들고 이제 면접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면접장에서 10분간 이제 발표를 하고 나머지 20분 동안은 자기소개서나 공통 질문으로 이루어진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접 단계가 또 있었죠. 저희 회사는 이제 특이하게 AI 면접이 있었는데요. 이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 집에서 응시를 했었고 회사에서 사전에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해줘서 그걸로 이제 한두 번 정도 연습하고 AI 면접에 응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AI 면접에 참여하실 때 그 면접만 보셨는지 아니면 무슨 테스트 같은 것도 AI 면접에서 한다고 그렇게 뭐 알려지기도 하던데 그런 테스트 같은 건 없이 그냥 면접만? 원래 이제 사전에 보내주신 사이트에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응시할 때에는 그런 게임 같은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AI 면접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뭐 좀 회사 비밀일 수도 있고 또 공개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면접을 그냥 AI화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면접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뭐 기억나시는 것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처음에 자기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 유형은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 AI가 그 자기소개를 분석해서 그에 따른 이제 질문들을 뽑아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이제 저도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을 하면 그 답변에 따른 질문을 또 뽑아내서 저한테 또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과 유사한데 네. 그 면접관이 AI고 네. 또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내가 한 답변을 가지고 AI가 뭐 분석을 해서 후속 질문을 하는 그런 형태로 AI 면접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AI 면접에 응시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몸이 최대한 고정되어 있고 떨지 않고 시선을 최대한 한 곳으로만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AI에게 평가를 잘 받으려면 태도도 네.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면접 전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마지막 면접 전형일 것 같은데 그 면접 전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임원 면접이었는데요. 그 이제 5대 3 면접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저와 같이 지원자 3명이 이제 5명의 임원들 앞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비슷한 연령대인 부모님과 사전에 면접을 준비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면접관들과 유사한 연령대인 부모님을 가상의 면접관으로 해서 네. 면접 연습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부모님도 사실 해주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선뜻 본인도 선뜻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됐다면 다행히. 그럼 혹시 면접 컨설팅이나 면접 프로그램 뭐 요즘에는 면접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면접 학원에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하는 건 없으셨나요? 원래는 이제 학원에 다니려고 했었는데 1회에 4-50만 원이 좀 넘어서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은 일단 포기하고 교내 면접 컨설팅을 찾아뵀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준비한 자기소개서나 그런 면접 방향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면접관과 성향이 잘 맞으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아니면 이제 완전히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내에서 진행하는 면접 컨설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제 백도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거기에 오는 컨설턴트 분들이 또 컨설턴트마다 성향이라든가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면접 지도를 받으시는 여러분들하고 스타일이 잘 맞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1차 면접 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좀 돌아와서 1차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스터디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PT 면접 이제 스터디를 찾아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스터디에 참여를 하니까 다들 경쟁자라는 생각으로 쉽사리 이제 의견을 내거나 직접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먼저 이제 다른 분이 직접적으로 의견도 표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정보들도 공유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마음을 여시고 여러 이제 제가 모르는 정보들도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하다 보면 사실 스터디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스터디를 많이 해보신 분들하고 정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사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면 소극적으로 네. 참여하게 되죠. 본인도 그런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또 스터디에 참여를 하다 보면 뭐 노하우가 좀 더 있는 분들이나 또 면접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면접을 한전 KDM만 보신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곳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면접을 보시고 뭐 탈락한 적도 있을 거고 뭐 합격하신 적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처음 면접 봤을 때랑 그 어떤 KDM 봤을 때랑 또는 뭐 마지막으로 면접 봤을 때랑 이렇게 면접을 자꾸 보다 보면 좀 본인의 실력이나 또는 스킬이 좀 늘어나는 게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지방 공기업에 이제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외운 티가 너무 많이 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추후에 이제 더 잘 말할 수 있을지 등을 생각하다 보니까 면접을 많이 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을 계기로 제가 왜 실패를 했는지 분석을 하고 이제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력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한전 KDN 최종 면접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 실패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면접 스킬이 부족하다. 면접에 참여하는 태도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런 노하우가 부족하다라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폭 면접 준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보완 점이 필요한지까지 생각해 보셨다는 게 굉장히 합격을 하는 최종 합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취업 준비 과정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 하시는 분들께 이런 그러니까 내 경험상 나는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한다면 다시 시작한다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좀 조언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한 곳만 바라보고 지원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전력 산업 쪽에 있는 공기업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공기업들을 돌아볼 시간이 조금 더 부족했고 그 공기업들의 이제 장점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알지 못한 채로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아쉬움이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최소 100개 이상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보다 하고 싶은 직무를 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보통 직무라 하면 뭐 기술 직무, 뭐 사무 직무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그 채용 공고를 보면은 실제로 그 사무여도 직무가 뭐 기업 홍보라든지 아니면 경영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직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 하나와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직무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서 그에 맞게 지원을 하시고 자기소개서도 쓰시고 경험을 녹여내시면 더 이제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채용 전형에 들어서서 뭐 자기소개서를 쓴다던가 필기 전형을 준비한다던가 또 면접을 참여한다던가 이런 실제 채용 전형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팁 같은 것들을 우리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너무 질문이 길었죠.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도록 하려고. 네.
이제 취업 준비 전반적인 과정, 그러니까 입사 지원을 어디로 할 것인지, 라던가 또 내가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팁도 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실제 이제 채용 전형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입사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소서를 써서 낸다던가 뭐 입사 지원서를 써서 낸다던가 직무 기술서를 써서 낸다던가 또 필기 전형을 준비한다던가 면접 전형을 준비한다던가 이런 그 채용 전형 과정에서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3학년 때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쌓으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요. 자소서를 쓸 때나 이제 면접에 지원을 할 때나 이제 직무 기술서를 쓸 때나 이러한 경험이 많다는 것은 이제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자소서 문항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쓸 수 있는 경험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최대한 경험을 많이 대외 활동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교내 활동이라도 조금씩 쌓아가고 이제 공모전도 한두 번씩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전 KDN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만 작성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기소개서 외에 다른 제출 서류가 또 있나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만 작성을 했었는데 이제 문항 자체도 5개이고 그리고 이제 1000자 이상 작성을 각각 해야 하다 보니까 부담이 좀 많이 컸습니다. 뭐 문항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개당 작성해야 되는 분량이 네. 크긴 했네요. 어떤 항목을 작성하실 때 가장 어려우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항목인데요. 조금 읽어드리자면 한전 KDN에 입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본인의 경험 등을 기반으로 상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 항목인데 이 항목을 쓸 때 한전 KDN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아야 되고 그 알아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분석과 제가 어떠한 그 조직 어떠한 부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직무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떠한 경험과 그 경험에 따른 저의 노력과 그 저의 노력의 결과에 따른 이제 성과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됐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경험이나 경력에 대해서 항목 형태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해야 되거나 또는 개조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공공기관 입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서술형의 자기소개서를 적고 또 면접 전형에서 답변을 하는 그런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력이나 경험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시는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경험 기술서도 작성해서 제출을 했네요. 하셨어요? 네. 그 입사 지원 단계에서 아니면 면접 전에 이렇게 입사 지원 단계에서 입사 지원 단계에서 경력 경험 기술서도 작성해서 제출하셨군요. 네. 그리고 사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이나 반드시 따야 되는 자격증이 있다라고 인식들을 해요. 네. 본인도 실제로 취득하신 경험도 있고 하니까 드리는 질문인데 조금 더 이제 시행착오를 덜 거치는 방법이 자격증마다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어학 시험이라던가 네. 자격증 시험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공통적으로는 무조건 할 수 있으면 연달아서 시험에 응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는 커말 같은 경우에 한 11번 정도 응시를 했다가 그 실기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서 한 12번째 이제 실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시험을 많이 봤을까라고 분석을 한 결과 너무 띄엄띄엄 시험을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도 좀 불규칙적이었고 이제 그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시험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 필기시험 합격 후에 실기시험을 가능하면 떨어지더라도 연속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보는 방향으로 아마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했고 특히 이제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 그 해설집을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번 응시를 하는 게 다음 이제 첫날에 시험을 보고 다음 날에 또 시험을 보면 같은 시험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그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서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토익 말고 회화 시험도 보셔서 성적을 취득하셨는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회화 시험을 보고 싶긴 한데 이 말하는 거에 너무 두려움을 느끼셔서 쉽게 도전을 못 하세요. 우리 특히 사회대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사회대 소속 학생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토익 스피킹을 준비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오픽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제 친구와 같이 응시를 했었는데 저는 한 2, 3주 정도 공부를 했고 그 친구는 한 3일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같이 딱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IH 등급이 뜨고 저는 그 최고로 낮은 IL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오픽 시험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제 토익 스피킹으로 바로 전향을 했고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질문의 형식이 갖춰져 있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요소들이 좀 정해져 있어서 조금 더 응시하고 취득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람마다 오픽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스피킹이 더 맞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 가지 시험만 준비할 필요는 없겠고 토익 스피킹과 토스 같은 경우에는 오픽보다 좀 답변 형식, 문제 형식이 포멀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거기에 더 맞는 분들은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자기한테 맞는 회화 시험을 준비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기 시험은 어떤가요? 사실 필기 시험이 가장 취업 준비생들한테 스트레스고 고민거리고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일단 이제 3, 4학년 때는 최대한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풀기보다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공기업별로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 그 유형을 파악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NCS 스터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수금 하나랑 월목 하나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톡에서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스터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인증하고 이제 서로 동기부여도 하고 본인은 어떤 거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뭐 기출 문제는 뭐 쓰고 이런 정보들도 공유하고 있어서 이제 스터디를 구하기 좀 이제 대면 스터디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대면 스터디도 한번 이제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이런 데서 자기 휴대폰의 캠을 이용해서 네. 공부하는 걸 촬영을 하고 네. 뭐 그런 것들 이제 그 스터디 원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네요. 네,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공부한 시간을 인증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필기 시험 준비 같은 걸 하다 보면 사실 그 내가 이 기관의 필기 전형이 어울리나 혹은 내가 이 NCS를 공부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지 개선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계기나 혹은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좀 준비하는 방법을 바꾸시거나 뭐 변화를 꾀하셨던 그런 경험도 있나요? 일단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계기는 이제 한국철도공사 필기 시험이었는데요. 그 시험이 유독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처음으로 응시한 필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필기 시험을 보니까 제가
경영이라는 전공에 대해서 생각보다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고 약간 얇고 폭넓게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관련된 인강을 조금 더 수강하고 기출문제를 푸는 식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이제 도움이 되는 건 계속해서 시험에 응시를 해보시는 게 이제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시험에 참여해 봄으로써 네, 자신이 무엇을 보완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될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NCS 관련된 시험하고 전공 시험을 같이 보는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NCS하고 전공 필기 시험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거에 더 힘을 실어야 되고 어떤 거에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될지 경험자로서 이제 본인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NCS는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NCS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 이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좀 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점수 차이가 좀 확연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NCS는 이제 매일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꾸준하게 이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전공 공부 같은 경우에는 짧고 굵게 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정 KDM 필기 시험을 준비했을 당시만 해도 이제 한 달 동안 그냥 이제 책상에 앉아서 10시간 내내 전공 공부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각 공기업마다 그 전공 시험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이제 과목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라기보다는 그냥 한 달간 빡세게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NCS는 조금씩 자주 꾸준히 네. 전공 필기 시험 공부는 단기간에 집중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에서 면접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면접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관은 뭐 이런 유형으로 면접을 보고 저런 기관은 또 다른 유형으로 면접을 보고 또 면접을 보는 어떤 유형의 횟수가 뭐 한 개인 경우도 있고 2개인 경우도 있고 면접을 막 여러 유형을 하루에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 기관에 맞는 답변 그러니까 면접관이 선호할 만한 답변 또는 그 기관에 그러니까 입사 지원하는 곳에 맞는 답변을 하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이라든가 직무 분석 특히 이제 그 기관에 대한 거니까 기업 분석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분석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이긴 한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CEO의 인사말 그리고 기업 소개, 홍보 자료, 홍보 센터 등을 이제 두루두루 보시고 할 수 있으면 그걸 다 뽑아서 한 그래도 적어도 5번 이상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회사의 사업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뉴스 기사를 쳐서 가장 최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뭐 솔루션 등은 어떤 게 있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현재 그 산업에 있어서 주요 전반적인 경향 등을 분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읽어보시고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이제 분석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본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전체를 좀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사실 이렇게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공공기관 다 거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한정 KD는 또 전력에너지 공기업, 전력에너지 관계 공공기관 중에서 또 담당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또 특히 특화된 부분이 있듯이 다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다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또 공공기관이 사실 뭐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비영리 기관이 아니라 어떤 경영을 하는 네, 정부 산하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영 정보 같은 것들 앞서 말씀드린 재무제표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런 이제 경영 정보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사무직군 분들한테 좀 필요한 역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방송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공기관 준비를 하신 걸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 본격적으로 준비하신 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입사 지원을 시작을 하신 건 이제 2022년 상반기부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1년 가까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신 건데 사실 우리가 취업 준비를 1년 가까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뭐 몸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컨디션 관리라든가 뭐 바이오 리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관리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매일 공부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휴식할 때는 휴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하나 정도는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휴대폰 게임을 좀 좋아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임 하나를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고 딱 끝내니까 스트레스도 좀 더 덜하고 공부에도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험 전날에 충분히 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공기업에 지원을 하고 필기시험을 볼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이제 시험 장소가 잡혀서 이제 시험 당일에 새벽 5시 반차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제가 새벽 4시 반에는 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컨디션을 이제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잘 먹고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열심히 하고 준비할 때 열심히 하고 하지만 그 중간에 쌓인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즐기고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끝까지 뭐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컨디션을 위해서 푹 자고 그 다음날 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꽤나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보다도 좋은 방법은 없겠죠. 네. 지금까지 사실 공공기관 취업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한전 KDN 취업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셔서 뭐 입사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시행착오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이제 막 공공기관 취업 준비 시작을 하거나 이제 걸음마 단계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 혹시 현직자로서 또 그런 과정을 먼저 경험을 해본 선배로서 해주고 싶으신 얘기를 들어보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공기업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사무직렬은 특히나 뽑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불안감에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머리도 빠지고 이제 공부를 손 놓을 때도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공기업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실 건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저도 공기업에 취업을 했고 다른 선배님이나 이제 친구들도 공기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편집을 해서 쓸 거기 때문에 네. 몇 가지 여기 나온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왜냐하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행정과 학생들이 뭐 사전에 질문해 준 것 같아요. 아니 멘토링, 네, 멘토링 하기 전에 질문 받으신 것 같은데 뭐 답변해 주실 만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특히 순환근무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 그 지금 본사에 근무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한전 KDN이 본사에만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순환근무가 있나요? 일단 저희 회사는 본사와 지역 사업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 이제 배정이 되면 순환근무가 아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는 이상은 본사에 계속 남아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무님께서는 혹시 옮기실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은 미정이신지? 저는 이제 회사 내 헬스장이 너무 잘 되어 있고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본사에 계속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내식당이 네. 되게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오고 이제 아침이랑 저녁 같은 경우에는 간편식이라고 해서 또 따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 때문에 저는 지역 사업소로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니 갑자기 또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우리 회사가 이건 짱이다. 뭐 복리후생에 대해 소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부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좋고요. 일단 유연근무제가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1시간씩 추가적으로 더 근무를 하면 금요일에 12시나 2시에 퇴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이제 최대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너무 쉬고 싶다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금 힘들게 일을 하고 금요일에 반차만 되면 금요일 하루를 통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네, 장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부럽네요.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절대 딴 데 가시지 말고 본사에서 끝까지 잘 버티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편집할 테니까.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전 KDN 입사를 위해 그리고 또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솔직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한전 KDN에 근무하시면서 지금은 현재 부서에서 순환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지역으로 가지 않으시더라도 본사 내에서는 순환을 하실 것 같아요. 업무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지금 업무 이후에 하시는 일 이후에 이제 또 부서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일하고 싶은 부서나 업무가 있으세요? 이제 제가 지금은 기획처의 전략혁신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처를 좀 다른 데서 근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긴다면 이제 ESG 경영처의 상생협력부에서 ESG 관련된 업무를 좀 담당해보고 싶습니다. 네, ESG 관련된 업무를 특별히 해보고 싶은 뭐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ESG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고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기업들도 ESG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이제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쯤은 업무를 담당하면 제 이제 커리어 향상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꼭 다음번 근무하시는 곳은 ESG 업무를 담당하는 상생협력부서가 네. 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신 우리 행정학과 최하연 동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사 생활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취업 그리고 특히 한전 KDN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한전 KDN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우리 사회대 동무님 모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